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강아라입니다. 미국의 3,100개의 수많은 대학 중에 자신이 가야 할 학교는 어디이며 전공은 어떤 것을 정하며 어떤 절차와 계획을 통해 가장 알맞은 대학을 진학할 것인지 많은 학생들과 부모님이 고민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부모님을 둔 한인 학생들은 부모보다 학교의 카운셀러, 선생님, 친구들로부터 많은 정보를 얻게 되는데요. 정보의 홍수 속에 혼돈을 일으키다 중요한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입시 전문 학원 마스터 클래스 해리슨 조 대표님인데 선생님으로 칭해달라고 하셨으니까 해리슨 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FM877 실시간 상담 문자 열려 있습니다.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욕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 방송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는 시간 생활상담. 오늘은 마스터 클래스 해리슨 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아니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직 감기가 아직 안 나오셨나 봐요. 네네네. 몸 뭐 이렇게 괜찮긴 한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들으시면 좀 멋있게 허스키하게 좀 좋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 목소리가 훨씬 더 밝은 톤이고 좀 이제 그런데 네, 제가 방송 모니터했을 때 그 목소리에서 그 열정이 다 느껴져서 제가 방송 끝나고 너무 잘 들었다고 따로 인사를 감사합니다. 드렸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2월이지만 새해 인사를 못 드렸으니 대표님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 같은 학부모님들 를 위해서 질문들을 좀 준비해봤어요. 저처럼 이제 늦게 미국에 왔고,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과정을 다 마치고 네. 온 사람들은 여기 입시가 굉장히 낯설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질문이 거의 뭐 초급반 수준으로 좋습니다. 얼마든지 네. 웰컴. 내려가서 이제 해볼 텐데 먼저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마스터 클래스에서 지금 애들 SAT도 가르치고 학교 과목도 가르치고 있는 해리슨, 그냥 해리슨이라고 불립니다. 통칭이 해리슨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 같은 학부모님들은 이제 대학까지 다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믿을 만한 거는 우리 선생님처럼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인터넷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그런데 이분 제 주변의 엄마들은 중학교, 대학, 고등학교를 대비해서 막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벌써부터 아직 아이들이 뭐 프리케이나 킨더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렇게 막 열성적인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에 비해 저는 진짜 멍 때리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머리가 좀 있어, 좀 내가 조금 서포트를 해줘야겠어 하면 언제부터 준비를 시작하면 좋을까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제 주변 친구들이 이제 다 젊은 이제 부부들도 이제 있고 그래서 네네네.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네. 첫 번째는 목표 타겟 학교가 이제 어떤 학교인가가 첫 번째 정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학교를 먼저 학교나든지 어떤 종류의 전공을 할 것인지 전공인지 아니면 어떤 수준의 학교를 이제 세팅을 할 건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다 가고 싶어하는 뭐 하버드나 프린스턴 이제 그런 거 완전 탑들을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준비가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이나 뭐 1, 2학년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가 시작이 돼야 되는 부분이 그게 이제 공부 그런 거는요 사실 네네. 학원 같은 데 와서 점수 맞고 그런 거 하는 거는 충분히 이제 그런 거는 빨리빨리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네네네. 픽스가 가능한데 네. 그쪽 가중 탑 같은 학교에서 원하는 재능적인 것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거 예능, 운동이라든지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은 보통 과외활동이라고 해서 하나씩 이제 하잖아요. 네네. 이제 이거는 하루아침에 그 수준까지 도달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통 아이들 한 10년 정도는 네. 투자를 해줘야 네. 대학교쯤에 갔을 때 뭐
주 레벨, 전국 대회 레벨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네. 보통 이제 그렇게가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조금 놀랐어요. 저 아이가 이제 아직 프리케인데 저는 이제 요번 썸머 스쿨을 계획하고 있는데 제 주변 엄마들은 이제 학군을 옮겨야 되겠다. 왜냐면 엘레멘터리를 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사를 벌써부터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여력이 되시고 네, 가능하신다면은 뭐 당연히 한국도 마찬가지. 한국은 더 심하죠. 학군이라는 게. 네네네. 미국도 학군이 존재라는데 여기서도 이제 한국이랑 미국 대학 입시가 다른 점이 정말 크게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이유가 한 가지 더 알으셔야 되는 부분이 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뭐 수능을 몇 점 맞아서 네. 서울에서 서울대학교를 99%를 다 가고 지방에서 1%만 가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가 없죠. 문제가 네. 없죠. 네. 농어촌 특별 전형 뭐 네, 그런 것만 되고. 그렇죠. 네. 그죠. 미국은 그 특별 전형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강하다 보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버겐 카운티, 뉴저지,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에리어 거기에서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학생 수가 자기는 정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사를 이게 이제 두 가지 양날의 검인 거죠. 네. 학군이 좋으면 당연히 선생님도 더 잘 가르치실 거고, 네, 수업도 네, 잘 네. 할 거고, 친구들도 괜찮은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고, 네. 이제 그렇게 하지만 그 학교에서 갈 수 있는 맥시멈 넘버,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최대 학생 수가 이 대학교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학교라 그래도 네. 프린스턴에서 이 학교 너무 좋은데 그럼 저 학교는 이 학교보다 애들이 안 좋으니까 네. 여기서는 0명 뽑고 여기서는 전교 30명이 이 학교를 다 가고 그게 안 되는 게 미국 대학교에서는 한국 대학교랑 좀 이런 점에서 다른 게 네. 미국 대학교는 다양한 학생들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고 예체능 잘하고 그런 학생도 뽑아야 되고 진짜 시골에서 정말 이런 농어촌 같은 데서 그러한 경험을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 뽑고 네. 그래서 자기가 그 미국 대학교에서 원하는 완벽한 자기의 학교의 이미지는 이 여러 다른 부분 다른 종류의 학생들이 모여서 네.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것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또 저희의 카더라 소식통에 따르면 카더라 아주 위험하죠. 카더라도 정말 양날의 검이죠. 예. 카더라 소식통에 따르면 하버드 간 고등학교에서 또 간다. 맞습니다. 그것도 맞죠. 네. 그래서 이제 다들 막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번에 이제 하버드 하는 학생 있고 이제 저 아이비리그 하는 학생들이 이제 100명이 이제 넘어가는데 와. 이제 다 이제 그 데이터를 이제 보면은 이제 네. 그래요. 하버드 가는 애들은요 학교랑 어떻게 보면 상관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애는 워낙 특출나. 어딜 얘는 가도 어디를 가도 가. 어디에서 가도 쟤는 제가 봤을 때 여명 갈만하다. 너는 이제 네네. 아예 그냥 다르다 뭔가.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학교 덕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좀 있기는 이제 하죠. 학교 덕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아주 특수 학교. 예를 들어서 특수학교? 외국어나 외고나 과학고처럼 뭐 여기서- 스템만 하는 학교 이런 거. 이제 그런 특수 학교에서 이제 특수한 학교가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전공이 이제 그쪽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 학교에서 제공하는 고등학교 안에서 제공하는 리소스가 많으니까 보통 다른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들을 그런 레즈메를 작성할 때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는 것들을 이런 데서는 좀 해줄 편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하이스쿨을 이야기하셨는데 하이스쿨 진학 준비도 좀 해주시나요? 우리 마스터 네, 클래스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7학년, 8학년부터? 네네네. 7학년, 8학년 학생도 있고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학원 이거 지금 이쪽으로 지금 25년 이제 가르치고 24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학교 입시 막 고등학교 3학년, 2학년 이제 그렇게만 이제 하다가 점점 아이들을 좀 나이가 어린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 게 네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말기 암 환자가 돼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집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술방에 마음 아파. 네,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 올 때쯤이면 이미 거의 이제 막 숨이 까딱까딱 해가지고 부모님이 진짜 거의 마지막 그 줄기를 그 동아줄을 잡는 심정으로 오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막 이제 땀 흘려가면서 이제 그지 얘를 어떻게 살려낼까? 살려내야 되니까 집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그럴 바에 이제 좀 미리 했으면. 미리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거는 좀 습관적으로 해서 좀 해놨으면은 아예 이런 병이 안 생겼을 텐데.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꼭 터지면 그때 이제들 오시니까. 그러면 뭐 지금 가장 어린 학년은 몇 학년부터 지금 이제 하나요? 뭐 1학년짜리 학생도 한 명 있고. 네. 엘레멘터리?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After School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 방과후 학교. 정말요? 네. 애들이 끝나고 이제 전화기를 너무 많이 어. 보고 있으니까 집에 가서 죄송해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몇 시간이라도 숙제할 거 좀 먼저 좀 해놓고. 선생님 혹시 우리 지금까지 인터뷰 오래 하셨잖아요. 애프터스쿨 얘기 처음 하시죠? 아, 네. 네, 저 지금 몰랐어요. 네. 아, 그래서 엘레멘터리부터 엘레멘터리 학생들도 이제 오면 4학년짜리 프로그램, 5학년짜리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는 기본적인 거, 이거는 뭐 당장 어디 입시 그런 것보다 그렇죠. 네, 습관. 습관 책상 앉아 가만히 있는 습관. 앉아서 모르는 거 있으면 그게 하고.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엉덩이 싸움. 엉덩이 싸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엉덩이 오래 붙이는 애가 이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네. 그걸 어려서부터 그리고 그냥 방과후 스쿨이 아닌 또 이렇게 입시 전문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곳에서 하면 뭐 특별한 뭐 효과가 있겠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은 훨씬 더 안정감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 나온 김에 지금 뭐 한국 대학 아니 지금 1월, 2월이면 지금 레귤러 는 다 끝났죠. 다 끝났나요 레귤러 벌써? 입시는 이제 다 이제 끝나고 어. 결과를 이제 다 이제 기다리고 대신 이제 얼리 디시전 결과는 다 나왔죠. 레귤러 벌써 나오나요? 예, 예. 5월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5월 결과는 이제 그거는 레귤러 디시전 1월 마감 원서가 올 때에 나가고요. 네네. 네, 11월 초 마감하는 얼리 디시전 결과는 12월 중순쯤에 그때 이제 다 나왔었었죠. 저같이 카더라 통신만 믿는 어머님들은 또 이건 또 뭔 소리야 하실 텐데 미국은 한국처럼 수능을 한 번만 보고 한 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1년에 2번, 3번 나눠서 아닙니다. 하죠. 3월, 5월, 6월, 네. 8월, 10월, 11월, 12월. 내가 인터넷에서 공부한 거랑 다른데? 훨씬 많죠. 훨씬 많고. 인터넷 3개라 그랬는데. 네, 그리고 고3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 개라는 게 이제 그게 옛날 그 내용인데요. 전에 이거 조금 이제 SAT는 조금 얘기가 조금 긴데 네네. 1년에 한 7번 정도 SAT 같은 것도 이렇게 여러 번 기회를 많이 줘요. 이런 기회를 그러니까 그 접수를 하는 건 11학년부터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한국처럼 이거- 고3이 돼서 뭐 그때만 수능을 딱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인터넷 고등학생이면은 그러니까 저희 학원에 오는 친구 중에서는 8학년 졸업하는 그 여름에 고학년 들어가기 전에 SAT 공부를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를 들어가자마자 3개월 안에 SAT 점수를 내고 끝내요. 끝내버린다고요? 9학년 때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이미 점수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그 2년 점수가- 뒤 들고 있다 2년 맞습니다. 뒤에 SAT 점수는 5년까지 적용이 돼요. 아~ 네, 점수가. 그래서 고등학교 때 대신에 고등학교 때 본 점수가 네. 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중학교 때 SAT를 점수를 보는 건 인정을 안 해주는데. 고등학교 때 본 SAT 네네네. 1학년이던 뭐 2학년이든 3학년이든 상관이 없이 네, 점수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9학년 때부터 예를 들자면 뭐 2년 반 동안 한 20번은 봐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요즘에는 네. 또 예전에는 많이 본거는 안 좋다. 음. 대학교 입장에서 너 이거 점수 올라가지 않는 괜히 점수 욕심만 부려가지고 많이 보는 거 아니냐라고 했으니까 네네. 3번 이상은 보지 말아라. 네,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스코어 초이스라든지 슈퍼 스코어라든지 시스템이 바뀌어서 네. 아무리 몇 번을 보더라도 제일 잘 본 점수만 올라가요. 올라서 이렇게 딱 한 개 딱 보내도록 또 이제 다 되어 있고요. 저는 진짜 무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이제 우리의 친구 인터넷 사이트로 공부를 했는데 많이 다르네요. 정보가. 아니, 이래서 인터넷과 카더라가 위험한 거. 자제분 또 대학가는 또 바뀔지 몰라요. 미국 그래요? 이렇게 자꾸 바뀌니까. 입시 요강이 그러면 매해 바뀌거나 그러지는 매해까지는 않죠. 아니에요. 매해까지는 아니고 요강은 비슷한데 매해까지는 아니라서. 그렇군요. 네, 오늘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도합 200년 이상 경력의 선생님들로 구성된 입시 전문 학원 마스터 클래스.
엘레멘터리 점수 관리부터 대학 입시 시험까지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것. 더 이상 주먹구구식 문제풀이에 시간 낭비 마시고 전문가들과 확실한 결과를 만들어 보세요. 뉴저지 킹사우나 맞은편 342A 커머셜 애비뉴 팰리사이드 파크에 위치해 있고요. 대표번호 201-242-9494. 이 시간 궁금한 사항 FM877 카카오톡 문의해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 진짜 흥미진진하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또 다른 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CT, SAT, AP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는 수학 능력 시험 하나로 이제 끝을 하나로. 내는데, 하나로 저는 땡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희 모교에서 조교 생활을 오래 해서 입시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는 진짜 와 달라도 뭐 너무 다르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것도 딱 처음에 듣고 이거 이런 합리적인 나라를 봤나 그렇죠. 막 되게 이런 생각을 합리적입니다. 했는데 네. 되게 합리적이죠.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ACT랑 SAT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아셔야 되는 게 이러한 대학 입학 시험이 정부에서 만든 교육부가 만든 게 아니라는 걸 첫 번째 아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수능에서는 교육부라는 정부 그렇죠? 산하잖아요. 네. 여긴 사기업이에요. 사기업이라고요? 네, SAT랑 ACT, AP랑 SAT는 같은 토익, 토플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어머. 네, 칼리지 몰랐어요. 보드라는 네, 오. 사기업에서 오. 만드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문제 이런 자본주의. 네, 이거 자본주의입니다. 여기 의료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어. 여기도.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제 이 회사에는 문제들 이런 걸 만들어서 정확하게는 이 회사의 고객은 대학교예요. 그렇죠. 대학교에서 니네가 만든 시험 좋다는데 니네가 만든 시험 학생들이 보면 내가 이걸 갖다 이 학생이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쓰겠어라고 해서 여기 사람들은 대학교한테 잘 보여야 돼요. 대학교에서 인정을 받은 애들이 무조건 이걸 볼 거니까. 그렇군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SAT랑 ACT랑 둘 다가 이제 무엇을 테스트를 하는 시험이냐면 네. 애가 대학교에 가서 잘 따라하고 잘 할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거든요. 음. 수능은 이 아이가 얼마나 잘 배웠나, 얼마나 잘났나. 그렇죠. 네, 단순하게 얘기하면 얼마나 맞아요. 잘났나. 어. SAT랑 ACT 이 시험은 시험 수준이 훨씬 더 떨어져요. 학교 공부보다. 너무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SAT나 ACT 둘 다 수학은요. 거기 수학 문제는요.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에 C 맞는 애들 그런 애들도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한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어머, 난 너무 처음 들어. 엄청나게 낮은 수준의 문제들이에요. 수능이랑은 전혀 결이 다르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100점을 맞고 이렇게 뭐 잘한다는 애들은 얘네는 학교에서 너무 잘 배웠다가 아니라 사고 능력. 그러니까 뭐 학 섹션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너는 이러이러한 사고를 할 수가 있느냐. 네. 되게 그런 기본적인 거. 아. 딱 시험 준비 전에 이렇게 막 이제 결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몇 단원까지 퀴즈 본다. 네. 이틀 뒤에 본다. 그럼 네. 딱 시간 주고서 이렇게 다 준비하고 그런 시험이 아니고 네가 이제까지 이거 하루 아침에 할 수 없는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진 너의 사고 방식을 보겠다. 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첫 번째 접근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네. ACT랑 SAT랑 어떤 시험이 저한테 맞나요라고 했어요. 네. ACT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험의 종류일 종류입니다. 뿐이죠. 네. 토익을 보냐, 회사가 이제 토플을 두 개, 보냐. 네, 회사가 이것처럼. 두 개, 회사가 두 개, 다른 회사가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두 가지를 만든 거예요. ACT 만드는 회사랑 SAT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네. ACT는 이렇게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려요. ACT는 예를 들어 수학이라 쳤을 때 세 네. 자리 덧셈 문제 1시간 안에 1000개를 풀어라. 쉽죠? 네. 되게 쉽죠. 근데 네. 한 개 틀 때마다 5점씩 깎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서. 어이씨, 그거 네, 그렇죠. 이제 부담스러운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거 너무 쉬운데 뭐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생각만큼 계속 얘는 우리 애가 수학을 잘 풀긴 하는데 생각만큼 점수가 한 85점 나오고 90점 나오고 나쁜 점수는 아닌데 그렇다고 초고득점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학원을 그러면 보내가지고 뭐를 가르쳐야 이거를 정확히 100점을 안 떠는 법 막 이런 거. 네, 그런 건지. 그래서 ACT가 쉬우면서 애들이 또 점수가 정말 올리기가 좀 어려운 테스트가 또 ACT인 거고. 그렇구나. 그래서 ACT를 추천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엔진이 장착이 잘 돼 있는 거죠. 음. 정말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집중력을 엄청나게 하고 시간도 엄청 짧게 주니까. 이거 한국 애들이 잘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드는데. 근데 아니요? 정말 재밌는 게 네. 한국 애들이 이걸 정말 못해요. 아 그래요? 한국 애들 SAT를 잘하고 미국 애들이 ACT를 오히려 더 잘하더라고요. 오, 한국 애들이 이걸 못하니까 특히 이제 뭐 저도 남자이고 그런 아이들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주의산만? 주의산만 맞습니다. 건너머서 성인 쉬우니까. ADHD? 네 쉬우니까 오히려 문제가 쉽다고 느끼니까 애들이 오히려 실수 너무 많이 해요. 아, 근데 그렇구나. 요거는 하나 틀리면 점수를 너무 많이 깎으니까. 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전 초고득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어느 정도 고득점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ACT가 쉬워요. 요게 몇 점 만점이죠, 선생님? 36점이요. 36점? 네. 36점이요. 그리고 그 종가 4개가 있어서 36 네. 각각이 36 만점이고 토탈 점수는 이 4개를 평균값으로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36점 만점이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뭐 이렇게 점수가 36, 35, 34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떨어지고요. 네. SAT는 1,600점 지금 만점. 요것도 제가 카더라로 들은 거는 1,500 이상은 맞아야 아이비리그 간다. 이런 것도 제가 들어봤거든요. 네. 아닌 걸로. 아니에요. 이거 그냥 이게 다 맞는 말인데 이게 다 조금씩 와전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게만 얘기를 했을 때 좀 잘못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1,500을 그래요? 넘으면 아이비리그를 간다가 아니라 1,500은 넘어야 원서 쓸만한 이유는 있다. 값어치가 있다. 이제 그런 약간 이제 어감이 다르잖아요. 이게. 그렇군요. 1,500점. 근데 그것도 요즘에는 너무 경쟁률이 이제 심해져서 공부 잘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입학률이 전에는 10% 초반에 했던 학교들도 요즘에는 다 5%, 4%로 이제 떨어져요. 경쟁이 더 치열하다 보니까. 요거는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제 요번에 이제 어플라이한 학생들은 지금 지난 2년 동안 그러니까 코비드를 직격으로 맞은 아이들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 것 같아요. 느낌상.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떤가요? 좀 다른가요? 저희는 그러니까 저희랑 작업했던 같이 했던 친구들은 결과가 지금 다 괜찮아요. 아 그래요? 네, 지금 괜찮은 게 다행입니다. 지금 자기네 학교에서 이 학교는 친구들 중에서 저희 친구만 되고 다른 학교는 다 이제 안 되고 자랑 좀 한번 해봤어요. 아니요. 해주세요. 이제 그랬는데 이제 다른 점은 이제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가장 두드러지게 생긴 다른 점이 아이들이 전에 생각하는 공부 잘하는 거, 네. 난 똑똑하니까, 난 잘났으니까 그런 한국적인 생각 그런 걸로 봐주는 게 더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전에는 인터레스팅하는 게 정말 흥미있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 왜냐면 항상 생활하는 게 똑같아. 학원 갔고 나는 이거 했고 뭐 태권도 했고 이거 했고 올바른 학생. 그러니까 코로나가 딱 되면서 이 남는 시간에 이러한 인생의 풍파를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아이들이 인생을 풍파 맞은 애들이 어디 있어요, 보통. 그렇죠. 특히 한국에는 얼마나 엉엉엉 키우는데 근데 대학교는 인생 풍파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너한테 어떤 힘든 일이어서 어떤 역경을 이겨내니 그런 스토리를 정말 좋아하는데 없었던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진짜 얘들이 전에는 안 하던 행동들을 하고 봉사활동도 약간 레벨이 좀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는 그런 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뭔가 코로나에 순기능이 있었군요. 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이런 애들이 정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학교도 진짜 맨날 재미없는 보링아 맨날 점수하고 이런 똑똑한 하다가 이런 애들도 있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애들이 부각이 되면서 전에랑 똑같은 방법으로 하던 애들이 이제 뒤로 이제 좀 밀려나게 되는 그렇죠. 왜냐면은 걔네들이 준비했던 뭐 나는 학생회장이 돼서 뭐 이런 걸 했어요. 근데 학교를 갔어요 말이지. 그리고 나는 뭐 여기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뭐 아무런 행사도 없이 2년을 보내고 이러면서 원래 이렇게 준비하던 아이들과 그리고 그냥 정말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던 아이들이 이렇게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은 컨퓨전이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대학교에서 역시나 원하는 학생상은 그런 학생인 것 같아요. 자기가 뭔가 진취적으로 찾아서 남과 좀 다른 결론은 남과 다른 어렵습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죠. 네. 저희는 해리슨 조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도와주시는 분들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궁금한 사항 FM 877로 문의 주시고요. 유튜브 채널 보이스 오브 뉴 라디오 코리아 통해서도 실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인재상을 원한다까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러면 경쟁력 있는 지원자가 되는 법 요런 거를 만약에 학부모님이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답을 해주시나요? 첫 번째는 기본은 이제 한다라고 계산을 해야 돼요. 경쟁 공부.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니까 제가 왜냐면 경쟁력인가 다른 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네네. 어떤 분은 그럼 학교 공부 좀 잠수잘 안 나오고 차라리 이거를 하자. 그건 아니고요. 아, 이러나 저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올해를 맞은 거고. 올 A를 맞아야 되나요? 아니 또 학교가 이제 또 아유, 그래도 미국 강국인데 거저 다 학교 가려면 서울대만큼은 공부해야죠. 투자하는 시간과 그런 게. 그래서 공부는 당연히 다 올해를 맞고 거기서도 제 AP 같은 이제 더 수준 높은 과목을 이제 들으면서 네. 거기서 다 이제 이겨내고 점수 맞고 그다음에 다른 이제 입학 시험 같은 거 SAT나 ACT 같은 점수가 또 그런 초고득점 그 퍼센테이지 그거는 기본인으로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가정을 했을 때 그거가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시작점이 거기 죄송하지만 그게 시작점입니다. 네. 그래서 경쟁력을 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이거 하는 애가 주변에 많이 보이면은 그거는 안 좋은 거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쉽고 어떻게 어려우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잘해서 누가 봤을 때 난 이 분야 1등 그럴 거 할 거 아니면은 사실 그 하는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많은 애들이 하는 행동이면은 예를 들어서 운동이에요, 골프예요. 그러면 골프는 거의 1등을 할 생각으로 하는 거면 오케이. 근데 대학교를 가려고 근데 아이가 당연히 하고 싶어서 재밌어서 하는 거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하면은 제가 골프 치면은 이제 대학교를 뭐 특별 전형 뭔가 생각하겠지. 근데 학교에서 좀 어느 정도 하는 수준. 스테이트 레벨 가면 거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시간 투자하는 메리트가 없다. 하지만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1층까지 가든지 아니면 이걸 하는 애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는 애들은 많아요. 입상하기까지는 우리 애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림을 되게 특이하게 그린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모래로 그리는 그런 인디안들이 하는 그런 모래 그런 쪽으로 그런 그림은 없잖아요. 아니면 이제 컴퓨터로 그래픽 아트를 그렸는데 이제 만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화를 갖다가 한데 솔직히 고등학교 애들이 만화를 갖다가 자기가 그려가지고 뭐 출판하고 그런 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분야에서 1등이잖아. 어차피 1등만 하면 되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으니까 하는 애가 없으면 대학 입장에서는 얘가 진짜 클래식 아트라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거에서 다양한 부분에서 잘하는 애들을 뽑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학생들이랑 같이 얘기를 할 때는 그 다양한 거를 만들어내자는 거죠. 너 지금 이런 거 하고 있는데 1등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 남들이 안 하는 거 한번 돌려서 한번 해보자. 화학을 잘해 근데 화학 1등은 아닐 거다. 우리 그러면은 environmental science를 해가지고 대기 오염 그런 거를 하는 것 중에 그 중에서도 네가 부모님이 중국 쪽 그쪽에 있으니까 중국의 대기 오염 문제 중에서도 이런 그런 식으로 이제 파버리기 시작을 하면 내 하는 행동을 조금만 바꿔도 남들이 안 하는 게 되잖아요. 청취자 여러분이 지금 잠깐 헷갈리실 텐데 우리 해리슨 조 선생님은 SAT 선생님이시기도 하지만 대학 입시 컨설팅이세요. 그래서 뭐 선생님이 잘하네 이게 아니라 입시 컨설팅을 20년 넘게 해오셨으니까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진짜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고만고만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도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좀 학생이 이제 어리고 아이가 이제 어리다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책도 잘 읽어야 되고 수학 기본적인 것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태권도를 배울 수도 있고 바이올린을 배울 수도 있고 다 그건 저는 하는 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 이제 제가 부탁을 드리자면 틀에만 안 박혀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바이올린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바이올린으로 밀어붙여야지. 뭐 하나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 얼마든지 바이올린 가다가 비올라도 그러니까 약간 이런 파생으로 가는 것도 전혀 문제 없고 오픈 마인드로 항상. 애들이 관심사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컴퓨터 게임만 이렇게 뭐 하는 거
너무 시간 낭비한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게 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음. 애가 어느 정도 자기 이 패턴에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취미 활동은 하다 보면 거기서 뭔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야. 파생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부모님들은 정답을 정해놓고 가시려고 하니까 길을 딱 그렇죠. 깎아놓고서 그래야 마음이 좀 편하시고 이제 마음이 편하니까요. 아,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잠깐 말씀하셨는데 GAP라 그러죠. GPA. 학교서 GPA군요. 공부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하셔야 돼요. Grade Point Average. 네. 아, 네. 요거가 이제 학교 네. 성적이죠. 근데 말씀하시는 와중에 이거보다 조금 어려운 코스인 AP 코스를 듣는다든지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네. 여기 AP 코스는 또 뭘까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랑 또 다른 점 중에 이제 미국 공교육의 다른 점인데요. 네네. 네, 이제 같은 과목이라도 이제 우등반, 열등반은 좀 그런데 이제 보통반이 있는 거고 네네. 좀 더 같은 내용을 배우더라도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들은 좀 더 심화반,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위에 반, 이제 그래서 레귤러가 있고 뭐 아너가 있고 그다음 AP가 있고 그래서 AP는 Advanced Placement라고 그래서 대학교 레벨 대학교에서 이 과목을 배울 정도의 레벨로 고등학교 때 배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 AP 코스가 우등생반. 네, 우리 Advanced 옛날에 Placement만 웃음에 정확하게 우등 한 올린 거죠. 그걸 AP 코스라 그러는 네, 그래서 거군요. 똑같은 과목이라도 나는 AP로 화학을 듣는 친구가 있고 레귤러로 화학을 듣는 친구가 있죠. 그래서 대학 요거는 이제 과목별로. 과목별로 있습니다. 오. 과목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수준이 높으니까 학원에서 도움을 좀 받고 네.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근데 학교에서 이제 그 AP 과목이라고 이제 가르치는데 문제가 AP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학교에서 여기서 이제 학군 얘기가 조금 나와요. 네. 학군 이런 데서. 중요합니다. 예, 이런 데서 학군이 조금 왜냐하면 나와요. 2, 4 문제를 우리가 결정을 네.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 밑에 여기 레귤러 반에서 가는 선생님들의 자질 그거. 이 AP라는 게 사실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선생님이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교이 네. 조금 좀 안 좋다라는 학생들, 저희 학생들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 부모님이 네. 애가 학교에서는 자소 AA를 맞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어디서 문제가 터지냐면 이 AP가 끝날 때 1년에 한 번, AP가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어요. 전국에서 보는 SAT라서 AP 시험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대학교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네네. 선생님이 쉽게 가르치면 얘는 A 맞고 이 선생님은 이 과목을 정말 어렵게 가르쳐서 간신히 B 맞았는데 네. 누구가 더 그런 화학을 잘하느냐? 변별력이 없죠. 변별력이 없어요. 변별력이 있기 때문에 이 SAT나 AP 시험 변별력 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네. 보면 분명히 학교에서 수석 A++ 맞는 건데 네. AP 시험은 페일 나버려요. 어떻게? 네, 그러니까 그냥 아예 하위 20%의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학교 선생님 심할서 아닙니까? 이거 이 정도면. 근데 이제 미국도 어느 심할서가- 정도 철통밥통 이제 그런 게 좀 있어요. 선생님들은 이게 너무 속상한 게 이 반에 이 AP 반에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있는데 네. 전교 1등 수석하는 애가 뭐 한 5점 만점에 3점 맞고 3점 맞는 애가 한 2명 반, 나머지는 다 1.2점 그냥 최악의 최악. 어머나. 그러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SAT랑 AP랑 다른 점이 AP는 2번을 못 봐요. 1년에 한 번만. 1년에 한 번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SAT 같은 건 부모님들이 다 이거나 해야지 하고 다이거노스틱 착착 보면은 학교에서는 SAT라는 과목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애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한번 그렇죠. 학원을 와셔서 자 의사처럼 보면 그냥 정밀검사 한번 해요. 네, 네, 진단을 한번 해요. 자가 진단을. 그래서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하시는데 AP는 학교에서 하니까 우리 애는 학교에서 A를 계속 맞고 있으니까 그래서 안심하는 거지. 믿고 그냥 그리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지? 뭐야. 한 순간 이미 더 이상 그 기회는 두 번 오지 않죠. 근데 이 AP 시험도 학교 이게 GPA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아닙니다. GPA는 학교 안에서 이 AP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내준 숙제나 이제 시험을 봤을 때 거기서 그게 좋은 거고요. 이건 또 이거는 따로예요. 전국 애들이 똑같이 보는 근데 AP 수업을 듣는 애들. 요 시험도 이제 대학에 네. 중요한. 네, 대학교에서 이것도 이제 보죠. SAT 점수도 보내고 AP 점수도 보내고. 아니 그러면 AP를 안 보내는 게 좀 덜 불안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이번에 했던 학생들 중에서 네네. 이런 케이스.
GPA 너무 좋고 네. 다 이제 좋았는데 AP 점수가 안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그래서 안 보냈어요. 굳이 안 보내요. 도저히 너무 안 좋으니까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렇게 지금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대학교 입장에서 그거예요. 안 보낼 이유는 뭐지? 내가 안 보내도 이해가 된다고는 갑자기 왜? 했잖아. 내가 그만한 건 알아. 근데 너는 왜 굳이 안 보냈을까? 딱 보니까 그건 공부를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어지간했었으면은 들었을 보냈을 것 텐데. 아니 분명히 넌 이 시험을 보지 않았을 수가 없을 텐데 점수가 그렇게 안 나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너는 굳이 다른 AP는 보냈는데 또 다른 과목에. 다른 과목 이렇게 뭔가 보냈는데 왜 너는 이걸 왜 안 보냈을까? 이게 이게 또 머리를 쓰면 또 어떻게 보면 들키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우리가 모든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학군의 문제가 이런 점에서도 좀 왜냐하면 이제 학군이 좋으면은 똑같이 그 선생님이 워낙 그 수준에 맞춰서 가르치시기 때문에 시험 준비도 학교에서 잘 해주셔서 그렇죠. 이 수업을 A 정도만 B만 따라가도 이 AP 시험을 나중에 볼 때 문제 없다. 없이 잘 그래서 이제 학군을 근데 이게 전부 다 학군을 이사를 가야 되는 이유는 아니겠지만 아니 굳이 그래도 베네핏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부모님들이 늘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뭐 어딜 가든 지만 잘하면 되지 이런 네. 부모님들이 있지만 쉽지 않아요. 그래도 그게 쉽지 않은 게 쉽지 않아요. 현실이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아이들이 자기 수준에 좀 맞고 자기보다 조금 잘하는 친구들 같이 모여 있으면은 경쟁력도 부르고 열심히도 하는데 네네. 여기서 이제 약간 독야청처럼 이제 나는 제일 여기서 똑똑해라는 생각이 하면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네. 마음이 약해져요. 얘네 난 주변에 이렇게 놀고만 하고 공부를 잘 안 하는 애들밖에 없는데 나 혼자만 여기서 전교 1등 하면 좋죠. 그렇죠. 학군 안 좋은데 내가 1등 하면 좋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여기서 다 놀고 있는데 애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딱 잡고 혼자서 계속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보통 2등, 3등이 아이인데. 붙어줘야죠. 서로 성향의 경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도 학군 좋은 거가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고민을 해봐야 되나 싶네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이제 궁금한 사항을 여쭤볼게요. 네네. 제가 공부한 결과 네. 미국에는 대학이 3,100여 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한국은 제가 알기로는 수시 정시 합쳐서 뭐 끼케야 5-6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여기는 뭐 이렇게 접수하는 게 무제한이다. 그렇죠. 돈만 있으면 해라. 얼마든 돈과 시간이 있으면 네. 그렇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무슨 매직 넘버 같은 게 있을까요? 몇 개 정도가 딱 적당하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10개 선 정도에서 보통 맞춰요. 그거는 이제 한국처럼 뭐 안정권, 상향지향, 정확하게, 네. 하향지향 이렇게. 네네네네. 그렇게 이제 세 그룹으로 나눠 가지고 네. 이제 한 10개 많이 하는 친구는 10개도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게 접수 비용이 비싼가요, 많이? 80불 정도 해요. 똑같네요, 한국이랑. 네네네. 그러니까 별로 근데 이것도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한데 저는 접수 비용 때문에 이 학교 넣어볼만 한데 안 넣어보는 거는 좀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그렇고 근데 이제 좀 아까운 케이스가 그냥 한번 찔러보는 거. 나 여기 넣는데 떨어졌어. 뭐 그런 느낌인가? 그러네요 생각해보면 그런 느낌. 그럼요. 그런 식으로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 못해봤네요. 할 말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여기 브라운 넣었는데 떨어졌어. 아쉽게 아쉽게. 네네네. 그래서 요건 또 제 개인 질문인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전공을 먼저 정하고 이제 그거에서 유명한 대학을 이제 많이들 찾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하는 친구 있겠죠. 저는 그거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공을 정한다라는 게 미국 대학교에서 전공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1, 2학년은 다 학부로 맞아요. 가죠. 어차피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입시 그룹으로 들어가면 미국에서는 다양한 학생들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의사가 될 거야. 네. 근데 여기 살고 동양이면서 이거를 잘하는 의사가 되고 싶은 아이. 벌써 그러면 그거를 나는 전공을 이쪽으로 하는 순간 네.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 안에서 또 필요 없는 이 치열한 서로 살 뜯어 먹는 이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아시안 애들끼리.
그래서 전공이보다는 네. 지금 하는 거를 잘 이렇게 재미있고 하는 거를 해서 네. 내가 지금 하다 보니까 이 내가 이제까지 해온 행동들은 이러한 전공을 하는 사람이 하는 걸 하고 있었네? 라고 해서 저는 와 이런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그때 전공을 해놓고서 나중에 들어가서 바꾸면 되니까. 그러네. 전과하면 되고 아니면은 진짜 전공을 뭔가를 이제 하고 싶은 케이스가 네. 대학교 그러니까 컴퓨터처럼 프로그램 같은 거 하는 거는 대학교 졸업하고도 충분히 바로 이제 뭔가 나올 수가 그러니까 잡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 네. 어차피 프로페셔널한 거 의대나 네. 변호사나 이제 그런 그런 게 같은 거는 아니면, 그런 거는 어차피 대학원이 중요하니까 음. 대학원을 어쩌니까 그러니까 대학원을 준비를 생각을 하셔야지 대학교 때 전공은 한국처럼 그게 우리 애가 없다. 의대 갔어 그게 아니에요. 의대 대학원을 갔어죠. 대학교 우와 신기해. 우리는 우리 애들이 언어가 특출하니까 뭐 신방과, 국어국문과 뭐 이렇게 따다다닥 그래서 딱 그 전공만 탁탁 넣는데 여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아니다. 언어가 괜찮은 특출한 재능이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은 반대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스템 쪽으로 넣어요. 그 왜냐면- 머리가 안 될 텐데. 아니, 그러니까 스템을 두뇌가 다른데. 그러니까 스템이 어느 정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어. 수학 과학을 나쁘지 않게 이제 하는데 얘 특출난 탤런트가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런 거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신방과나 그런 과를 전공을 하는 애들 중에서 얘처럼 말을 잘하는 애는 많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공학을 공부한 애들 중에서 이렇게 말 잘하는 애는 정말 귀할 거거든요. 쪽지게네. 그러니까 일타강사. 어떻게든지 스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멍만 찾아가지고 턱걸이라도 해서 여기 문턱에 할 정도로 점수만 맞춰 놓으면 얘는 여기서 엄청나게 특출한 인재가 되는 거. 이렇게 말 잘하는데 수학도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그걸 들어가는 거죠. 박수. 우리 요즘에 일타 강사 드라마 유명한데 여기 계시네요. 일타 강사님이. 그리고 이제 저는 요건 이제 또 개인 질문인데 대학 순위를 제가 또 공부하면서 찾아봤어요. 뭐 프린스턴, 하버드, 컬럼비아, MIT, 예일, 스탠퍼드, 시카고, 펜실베니아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이분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미국 대학의 정보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얻는 게 다예요. 근데 여기 미국도 무슨 입시 설명회 이런 게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입시 설명 같은 거 이제 하기도 이제 하고요. 이 각각 대학교에서 다 네네. 이제 찾아보시면은 네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가서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거기에 재학하는 학생들한테 가이드 같은 것도 받으면서 투어도 해볼 수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예. 근데 이제 이런 대학교들은 이제 랭킹 얘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사실 한국이랑 또 다른 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은 스카이가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S가 제일 위에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K랑 많이 열심히 이제 영어상과 싸우는 거 이제 알지만 그래도 S는 하나밖에 없죠.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버드는 다 무조건 한국 사람들 유명하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버드는 위에 있지만 여기에서 1등부터 10등은 그냥 다 똑같은 1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일 갔던 애가 자존심 내가 하버드를 갔었으니 그렇지 않아요. 예일은 예일이야. 유시카고도 마찬가지고요. 스탠포드 같은 애들은 하버드 그러니까 다 K랑 Y 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보적인 일이 모두가. 없어. 네, 독보적인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만 한 학교만 계속 하시려는 게 아니라 어차피 랭킹을 보신다고 치면은 이 랭킹 저 집에는 랭크 8등 들어갔는데 우리는 랭크 10등 들어갔는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자꾸 매해 발표하잖아요. 사람 불안하게 이게 이제 랭킹 그래도 재밌으니까 아니 여기도 잡지사 US 뉴스 아마 그거 보신 것 같은데 거기도 잡지 돈 벌어야죠. 이렇게 해야 나 팔리지. 그러니까 나는 그래 존 홉킨스보다는 그래도 스탠퍼드가 낫구나. 조금 착교는 맞는 거 하니까 그래서 대학을 이렇게 고르실 때는 이 랭킹 그것보다도 말씀드린 전공 더하고 아까 정말 되게 잘 많은 사람이 잘 모르는 얘기 하셨는데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 학교 보낸 애가 있나 없나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히스토리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이 고등학교하고 이 대학교하고 잘 북이 맞아서 이 대학교에서는 이 고등학교 애들을 많이 뽑아주는 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 타운에 한 분이 지금 이사를 준비하시는. 근데 그럼 또 이제 또 반대예요. 이 학교는 이 고등학교를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저 학교도 이 고등학교를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또 다른 그쵸. 방향이 있을 수가 그렇죠. 있네. 왜냐하면 그 예를 들어서 나는 우리 애를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존스 홉킨스를 보내야겠다. 그러면 존스 홉킨스가 만일 배출을 한 고등학교 가는 게 메이크센스를 할 수 있긴 하겠지만 만약 안 되면 어떡해요? 따로 아니, 어느 정도 던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네. 하나의 올인할 거가 아니라면 그래서 그런 이유 하나 때문에 이사까지를 하시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입시와 교육의 문제는 언제나 느끼지만 답이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정리가 다 우리 아니 죄송해요 말씀 중인데 저는 오히려 답이 너무 많아서 보니까 왜냐면 그러네요. 아이들이 초이스가 다 너무 다른 많아. 아이들, 다 다른 아이들이라서 이 아이한테 맞는 방법은 정확히 또 따로 있어요. 네. 네, 다 나만의 정답이 다 하나씩은 다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그냥 우리 아이를 믿어주고 귀 기울여 주는 것. 네,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너무 정신 없었지만 대학 입시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마스터 클래스 해리슨 조 선생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뭐 학부모님들 말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얘들아, 내가 한숨부터 쉬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 수업을 듣는 친구는 알 거야. 아이가 너희들의 힘든 거 잘 알고 있으니 전화기 조금만 들 보고 네. 유튜브를 보더라도 좀 긴 거를 보기를 바란다. 5초짜리만 보고 집중력 그렇게 저하시키는 거 보지 말고 보더라도 10분짜리를 보도록. 와, 짝짝짝. 그게 또 그렇게 연결이 되는군요. 네. 왜냐면 요즘에 아이들이 호흡이 굉장히 짧아지니까 너무 짧아요. 이분 저도 10분짜리 끝까지 다 못 봐요.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해리슨 조 선생님과 한번 상담을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생활상담 강아라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